자, 우리 영수씨 2화부터 갑자기 먹방을 찍기 시작합니다. 잘 드세요. 앉아있다가 먹고요. 또 잠깐 사람들 나왔다고 들어갔다가 먹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영수는요, 일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더 이상한 거는요, 갑자기 1화에서 2화에서 이렇게 먹방을 찍는 영수. 영숙과의 대화가 꼬이기 시작함부터 눈에 띈다는 겁니다. 서로 첫인상은 좋았어요. 서로 골랐죠. 그런데 서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먹방 엔딩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면 영숙과 영수의 대화 장면에서 이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 장면씩 저랑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수 아저씨가 달라졌다 한다면 저는 영수와 영숙의 대화 장면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봅니다. 자, 이때부터 영수가 나름대로요, 영숙님께 이제 칭찬하죠.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인 것 같다. 감탄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화면을 뚫고 나오고 있는 그 특유의 그 기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긴장했구나라는 거를 영숙님도 그렇고 다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수님은요, 평소에 자신이 했던 그 어색하지만 해야 되는 그 행동, 마치 이제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그 어색함의 한 200%를 우리 영숙님 앞에서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수는 나름대로 왜 영숙을 부르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걸으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걸으면서 대화하면 조금 멀미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멀미가 난 영숙을 배려하려고 하지만 그 배려하는 행위조차도 긴장과 어색함이 같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계속 설득을 해요. 앉아있다고 멀미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좀 걸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요, 이제 설득의 영역이 된 거죠. 감정의 영역인데 논리 영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수님이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의도해가지고 이제 본인도 같이 체하게 생긴 상황인데 쭈뼛쭈뼛 하면서, 근데 의도 안 한 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의도를 했으면 차라리 우리 영훈이처럼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설계를 탁탁탁 해가지고 마술처럼.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영숙님이 딱 이제 선 그어버립니다. 영수님의 차를 타가지고 멀미가 난 건 아니다. 차라리 이거는 그냥 당신 차를 타가지고 멀미 났다는 게 더 장난치기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수님이 영숙님께 이제 꽃다발이랑 이제 그런 걸 이제 갖다 주면서 또 자꾸 이제 약간 없는 말을 이제 덧붙이시죠. 꽃도 뭘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당시엔 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굳이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그가 긴장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뭔가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툭툭 튀어나온다? 뭐 앉아있다고 멀미가 괜찮아진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 오히려 더 멀미를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꽃 이야기가 중심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줘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후에 영숙님이 말합니다. 그럼 이제 혼자 있을 때 들어도 되냐?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했던 그 영수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 있고 싶다, 혼자서 따로 가서 나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해달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빠이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영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숙소 이동 당시에 더 즐겁게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쓰였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말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건 의무잖아요. 마음이 쓰였다는 그 의무에 대한 이제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 의무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영수가 영숙을 대하는 태도는요,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요. 마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거나 가족 중에서 이제 할머님이나 할아버지를 대하는 등 행동거지 자체가 좀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죠. 말도 그렇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알아줘, 내가 지금 널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줘 라고 한 듯이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숙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영숙님도 에이 하면서 지금 뭔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굳이 이제 미세 행동을 볼 것도 없이 그냥 딱 봐도 이 두 사람의 대화 맥락이나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해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턱에 힘이 들어간 영숙의 모습, 같이 산책하자 하는 말에, 한 바퀴 돌자는 말에 영수님이 영숙님과 한 바퀴 돌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알겠어요. 근데 왜 영숙님은 같이 안 돌고 싶어하냐 말이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한 바퀴 두 번 말합니다. 한 바퀴 걸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영숙을 즐겁게 해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영숙님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즐겁기를 강요하는 거냐고. 물론 영수님이 즐거워라고 압박을 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영수님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할수록 그 사과를 받아야 되는 압박, 다음에는 이 사람과 내가 재밌어야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과 재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음,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 중층이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차차삭 쌓여갖고 영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영수님은 인터뷰 때
영숙님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지만 반대로 영숙님은요 꽃다발이 묵직했다 하면서 단어 자체가 묵직하다 내려가는 느낌이죠. 무겁다. 꽃이 무거울 수가 있나? 꽃다발이? 거기에 담긴 그 심리적인 함의가 되게 무거운 거겠죠? 자, 그래서 말할 때도 전반적으로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진 않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숙님이 인터뷰하는 장면도 굉장히 내용이 메타적이라 하죠. 자기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을 꽤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첫 인상만큼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구나 만큼 있었다. 계속해서 지금 과거형이에요. 딱 거기까지라고 잘라버리죠. 이후에 영숙님이. 자, 그래서 약간 요게 이제 영숙님 특징인 것 같죠? 특정한 순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눈이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지금 밑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손이 잠겨 있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영숙님이 사실은 속마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수님이 또 영숙님을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아, 영숙님 입장에서는 피말릴 것 같은데요. 뭐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난 좀 부담스러운데 조금 딱 거기까지는 사람인데 첫인상까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대화를 이제 건 상황에서 내가 피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다시 대화를 하긴 해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근데요 되게 이상한 말을 자꾸 영수가 해요. 제가 당신의 시간을 오래 뺏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영숙의 표정도 그렇게 썩 밝진 않아요. 지금 영수가 영숙을 대하는 태도는 남녀와의 관계도 하지만 약간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잠깐 시간 돼? 땡땡씨 잠깐 괜찮아? 시간 오래 뺏진 않을 것 같아. 잠깐만 좀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영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나와 이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느끼는 감정이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인상 예뻤다라는 말에 더 이상 밝아지지 않고 있는 영숙의 표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숙은 계속 말해요. 뭐 영숙님이 예뻐서 부담스럽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나쁜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 맥락이 단순히 예쁘다고만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 말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영수의 말은요. 그런 느낌이죠. 나는 너를 예뻐해야 돼! 라고 해서 예쁘다 하고 말하는 느낌? 즉 어쩌면 영숙은 이 자리에서 영수가 자신에게 하는 말보다 그 영수가 하는 말에 무의식적인 포지션을 읽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느끼는 거죠. 마치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거짓말하고 딱 엄마 앞에 있으면 엄마가 딱 눈치채잖아요. 야, 너 뭐 깨먹었지? 너 사고 치고 왔지? 안단 말이야.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막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그 느낌이 어쩌면 영숙은 영수에게서 그거를 더 먼저 읽은 건 아닐까요?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숙은 오히려 이런 행동, 미세 언어, 미세 행동, 그런 신체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영수와 똑같아요. 긴장함,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겠음, 부담스러움. 근데 사실 그 감정은 영수에게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첫인상만큼은 영수를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영숙은 영수에게서 감정이 뚝 떨어져요. 그 본격적인 이제 붕괴 지점을 저는 이 대화 이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도 좀 감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같이 차를 타고 가고 뭐 바다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숙은 영수의 부담을 받아줘야 될 것 같은, 그를 안정시켜줘야 될 것 같고 달래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가지고 예쁘다고 칭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영숙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숙은 영수에게 지금 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수의 칭찬에 대해서 잠겨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당신이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크게 말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영수는 속도 안 좋은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영숙 입장에서는 이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 영수는 속이 안 좋다는 말에 꽂혀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영숙은 누가 해결할 필요 없이 그냥 몸이 알아서 쉬면 자연스럽게 낫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그걸 매달릴까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수의 말이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재밌게 있을까? 이건 의문 아니에요. 어떻게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수는 지금 하고 있는 말투가 내가 이 사람을 재밌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아픈 걸 내가 책임져야 돼. 의무인 거죠.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그 의무를 나한테 베풀 이유가 있나?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첫인상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붙잡고 계속 대화하고 산책하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산책을 당신과 하고 싶게끔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느낌이 없이 계속 이제 때려박으니까 영수도 이제 계속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건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밥 사줄게 하면 이제 다 야 됐어 임마 그만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숙의 심정도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숙가 했던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고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우리 영숙님의 표정이 정색을 때려요.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있어서 라고 영수님이 말하는데 이게 무슨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영숙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숙님이 거의 돌직구를 던집니다. 아까 술 드셨냐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납득이 안 되니까 술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수가 훌쩍거리자 이제 그걸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갑시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숙님도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죠. 엄청난 노력을 해주고 있고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자연스럽진 않다. 순수한 사람이지만 난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예. 그래서 영식님과 잘 맞을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해볼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왼팔치기, 왼팔을 살짝 들어올리는 영식에 대해서 말할 때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면서 순간적으로 고개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왼팔치기를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특이한 동작을 미세하게 한다? 그 말을 전후로 해서 그 사람 내면에 뭔가 울리는 게 있어서요. FBI에게 행동의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많은 책들에서 이제 다뤄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왜 그 타이밍에 나왔고 그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영숙은 영식에 대해서 말할 때 미세 행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왜 영수가 먹방을 찍다 영숙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쫙 했냐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모든 행동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영수와 영숙에서 다시 영수로 돌아가 봅시다. 영수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뭐죠? 저는 부담이라 하고 싶어요. 지금 영숙도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요. 영수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거의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세요. 즉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체할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영숙이 아니라 제가 영수한다면 제가 먼저 체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수의 먹방도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체격이 그렇게 살이 찌린 체질이 아니거나 그렇게 평소에도 먹방을 찍을 것 같진 않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상황의 맥락에 놓여있을 때 이후에 영수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행동은요 긴장을 이완시키는 걸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 한 군데에 초점을 이렇게 계속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담을 털어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키우던 개인 알콩이가 죽었을 때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의 행동만 계속하게 돼요. 충격이 너무 크니까 몸의 충격이 이제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영숙을 대하는 태도가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직장 상사 그것도 이제 회사의 회장님 높은 사람을 만나온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어요. 끊임없이 먹을 걸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행동이 또 뭐냐면 어쩌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계속 자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갔을 때도 이제 잠옷바람, 빤스바람, 반바지 바람을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영수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 나간다는 걸 놓쳤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가 든 생각은 쇼크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흔들린 상태다? 멍한 거죠. 그리고 막상 또 재밌는 건 밖에 영숙님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밖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밖에 있는데도 그냥 쓱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가서 옷 갈아입고 좀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가요. 전체적인 지금 맥락이 저는 그러니까 영수가 눈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연애하기 위해서 난대로 짝을 찾기 위해 나왔는데 그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또 상대방도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반응과 다르자 심적으로 완전히 이제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먹고 자고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먹고 자고를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예상했던 반응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잠든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내적인 자신감이 쫙 떨어지면서 그 상황을 넘겨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그가 연애를 하기 위해 나왔던 사람 행동치고는 너무 독특하다고 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현재까지 제일 좋은 방법은 영수가 살짝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 충격을 이완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계속 이제 먹는 자극이 들어가는 거나 수면을 취하고 신경계를 계속 안정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영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대죠. 더 잘해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영숙님과 내가 함께 재밌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아직 그 스스로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구해야 된다고. 정말 재밌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법은 아직은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또 영수님이 의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약간 조금 의무라든가 해야 한다. 뭔가 상황이 따라야 되고 때로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도 못하면서 달려왔던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영숙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인 감정의 이제 근원은 영숙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고 가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의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수님이 외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는데 영숙님께는 오히려 이제 부당함을 주게 되면서 조금 사이가 틀어진 그 이유 또한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